게임 없이 못 살아. 안미연글 이용규 그림. 동해 용왕과 이무기. 까마득한 옛날 하나였던 하늘과 땅이 둘로 나뉘고 그 사이에 세상이 생겨났어요. 그로부터 1000만 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땅이 갈라지고 물이 솟았어요. 360날 동안 끊임없이 솟은 물이 모이고 모여 바다가 생겨났죠. 방금 태어난 바다는 이리저리 요동을 쳤어요. 날마다 구름이 몰려오고 폭풍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며 비가 내렸어요. 그러자 긴 세월 잠들어 있던 용이 깨어나 동해 바다 위로 솟구쳤어요. 비밀의 힘을 지닌 동해 용왕은 구름, 폭풍, 번개, 비를 하루에 하나씩 차례로 잠재우고 바다의 질서를 세웠어요. 잔잔해진 맑은 물에 바다 생물들은 마음껏 헤엄치며 아기를 낳고 평화롭게 살았지요. 또다시 1000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아기 물고기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폭우가 내렸죠. 아기를 잃은 물고기들은 사나워지고 몸 색깔도 검게 변해 괴물 블랙피쉬가 되었어요. 블랙피쉬가 사는 바다는 점점 탁해졌죠. 구름, 폭풍, 번개, 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용왕만이 갖고 있었는데 어찌 된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무기 때문이었어요. 평화를 싫어하는 이무기가 몰래 아기 물고기들을 가두고 용왕이 가진 비밀의 힘을 파괴시킨 거예요. 바다가 검게 변하면서 이무기의 힘은 더욱 강해지고 번개, 폭풍까지 지배하며 마침내 온 바다를 차지했어요. 바다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동해 용왕의 비밀 전사들이 힘을 모아 길을 떠났어요. 그 가운데 가장 용감한 번개 전사가 검은 바다에 나타났어요. 바로 로이였죠. 로이는 99마리의 블랙피쉬를 잡아 가두었어요. 이제 마지막 한 마리만 잡으면 구름, 폭풍, 번개, 비 이렇게 4개의 세력을 온전히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무기와 단판 승부를 할 수 있어요. 번개 로이는 해초 속에 숨어있던 100번째 블랙피쉬와 맞닥뜨렸어요. 너울 공격 시작! 출렁이는 너울이 블랙피쉬를 향해 날아갔지요. 휘! 파밭! 그만하지 못하니? 엄마가 몇 번을 말해? 엄마는 어느새 다가와 컴퓨터 전원을 꺼버렸어요. 그렇게 꺼버리면 어떡해. 조금만 더 하면 마지막 능력을 얻을 수 있었는데 엄마 때문에 망쳤잖아. 에이 몰라. 엄마가 물어내. 시준이는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화를 냈어요. 물어내기는 뭘 물어내? 능력이고 뭐고 너 약속 시간 훨씬 넘었잖아. 보자 하니까 한도 끝도 없어. 컴퓨터를 없앨 수도 없고 원. 시준이네 집은 게임 때문에 만날 전쟁이에요. 내버려 두면 시준이는 온종일 게임만 하려 들고 엄마는 게임 오래 하면 눈 나빠지고 멍청이가 된다고 야단이었어요. 어머 얘 좀 봐. 누가 엄마한테 그렇게 눈을 흘기니? 버르장머리 없이. 너 정말 혼이 나야겠어? 알겠다고. 시준이는 되레 소리를 빽 질렀어요. 아쉽고 화도 나고 속상했어요. 게임 레벨을 올리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툭하면 컴퓨터를 꺼버리니까요. 너 숙제는 했어? 안 하고 또 게임만 하는 거지? 빨리 숙제해. 시준이는 분한 마음에 일부러 책가방을 획 잡아당겼어요. 책들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엄마는 이런 시준이를 보고 뭔가 더 이야기하려다가 그만두었어요. 쾅! 엄마가 나가면서 방문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엉망진창 번개전사. 시준이는 지난주에 게임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빠는 별로 일주일이나 컴퓨터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했죠. 그러다가 주말이 돼서야 겨우 게임 금지를 풀어주었어요. 시준이도 게임을 시작할 때는 조금만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 왜 시간은 까맣게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시준이도 이러는 자신이 속상해 책상에 풀썩 엎드려 버렸어요. 난 언제 이무기와 대결을 할 수 있을까? 조금만 더 하면 이무기를 만날 수 있는데 경국이 녀석은 벌써 한번 겨뤄봤다고 자랑이고 에이씨 엄마가 만날 컴퓨터를 꺼버리니까 더 안 되잖아. 시준이는 애꿎은 엄마 탓을 했어요.
시준이는 하는 수 없이 숙제를 하려고 흩어진 책을 끌어당겼어요. 툭! 그때 책 속에서 카드 한 장이 떨어졌어요. 시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번개 캐릭터 루이 카드예요. 게임에서 또 시준이는 루이를 아바타로 정했어요. 시준이는 루이 카드만 모아요. 아이들은 폭풍 캐릭터 푸이를 좋아하지만 시준이한테는 루이가 훨씬 더 멋져 보였어요. 카드 한 통을 사서 재수가 좋으면 루이 카드가 여러 장 나오지만 그런 날은 아주 드물어요. 시준이는 갖고 싶은 카드 때문에 용돈을 몽땅 털어서 문방구로 달려간 적도 있어요. 용돈 받은 날에 딱 한 통만 사겠다고 결심하지만 루이 카드가 없으면 계속 사게 돼요. 다른 애들이 사버리면 어쩌나 걱정이 되니까요. 시준이는 카드를 만드는 어른들은 참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해요. 골라 살 수 있게 하면 좋을 텐데 원하는 게 안 나오니까 자꾸 사야 하잖아요. 루이 카드를 보니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어요. 시준이는 쉬는 시간에 교실 뒤에서 경국이랑 카드 시합을 했어요. 하나, 둘, 셋. 마침 경국이가 루이 카드를 걸었어요. 이야, 내 레벨이 더 높아. 이겼다. 시준이가 환호성을 지르자마자 경국이도 소리를 질렀어요. 선생님 오셨다. 시끌벅적 하던 아이들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앉았어요. 경국이도 재빨리 루이 카드를 주머니에 쏙 놓고는 자리로 가버렸죠. 아쉽지만 시준이도 어쩔 수 없었어요. 수업시간 내내 경국이를 째려봤지만 경국이는 고개도 안 돌리고 공부하는 척을 했어요. 너무 얄미웠어요. 선생님은 게임 카드나 게임 피겨는 학교에 절대 가져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 몰래 가져왔다 들키는 날엔 바로 선생님한테 뺏겼어요. 선생님이 가진 카드랑 피겨를 다 합치면 아마 한 상자도 넘을 거예요. 아, 그거 모두 다 주시면 좋을 텐데. 아니, 루이 카드랑 피겨만 주셔도 어디야? 헤헤. 시준이는 온종일 게임 생각만 했어요. 밤에도 엄마 아빠가 잠들고 나면 몰래 일어나서 게임을 할 정도라니까요. 그러니 만날 잠이 모자라 학교에서는 기운도 없고 멍하기 일쑤였어요. 김시준, 시준아! 넷! 선생님이 몇 번을 부르자 시준이는 그제야 벌떡 일어났어요. 선생님은 화난 표정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또 딴 생각이야? 정신 차리라고 했지. 누가 일어서라고 했어? 앉아. 교실 여기저기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준이는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쿡쿡. 짝꿍 기영이마저 키득거렸어요. 시준이는 기영이를 째려보고는 기영이 공책에 연필로 죽죽 낙서해버렸어요. 사실 시준이는 동해 용왕 게임에 빠지고부터 신경질이 늘었어요. 집에서도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짜증이 더 심했어요. 친구들이 어쩌다 조금만 건드려도 버럭 소리를 지르고 괜한 일에도 벌컥 화를 냈어요. 친구들이 은근히 자기와 짝이 되기 싫어한다는 걸 시준이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마음 착한 기영이는 짝이 돼 주었는데 공책을 들여다보는 기영이는 금방 울 것 같았어요. 시준이는 조금만 참을 걸 하고 후회했지만 모르는 척 얼굴을 휙 돌려버렸어요. 급식 시간에 시준이는 기영이 마음을 좀 풀어줄까 해서 딱 하나씩 받은 고구마 튀김을 기영이 식판 위에 슬쩍 올렸어요. 하지만 기영이는 여전히 골이 났는지 아무 말 없이 튀김을 시준이 식판에 도로 올려놨어요. 시준이는 어떻게 미안한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몰랐어요. 늦잠을 자느라 아침도 못 먹었는데 밥맛이 하나도 없었어요. 괜히 젓가락으로 밥을 쿡쿡 쑤셔댔어요. 오호, 짝사랑이 안 받아주니까 밥맛도 없냐? 그러고 보니 얼굴도 노란걸? 어느새 경국이가 옆으로 와서 시준이를 놀렸어요. 뭐? 이 자식이 정말? 기어이 시준이는 경국이 멱살을 잡았어요.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너 기영이 좋아하잖아. 경국이도 지지 않고 덤볐어요. 까불지 말고 루이 카드나 내놔. 아까 내가 이겼잖아. 시간 지났으면 끝이지. 카드는 무슨 카드? 친구도 없는 게 놀아줬더니. 순간 시준이는 정말 경국이에게 주먹질을 할 뻔했어요. 보다 못한 기영이가 시준이 팔을 잡지 않았다면 말이에요. 시준이는 분을 못 이겨 경국이로 확 밀어버리고는 교실 밖으로 나갔어요. 점심도 굶었어요. 오후 수업은 정말 엉망이었죠. 에이, 지금 생각해도 열받아. 경국이 녀석에게 너울 공격을 날렸어야 하는 건데. 시준이는 저도 모르게 루이 카드가 구겨져라 꼭 쥐었어요. 그런데 내 카드랑 피겨들은 다 어디로 갔지? 그러고 보니 시준이가 애지중지하는 카드랑 피겨들을 모아둔 상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 내 카드 상자 어디 있어요? 어디 갔어요?
시준이는 엄마를 찾았어요. 엄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라진 번개 로이. 왜 또 숙제 안 하고 뛰쳐나와? 엄마의 대답이 삐죽했어요. 내 카드랑 피규어들 어디로 갔냐고요? 시준이 얼굴도 만만치 않았어요. 너 벌써 잊었구나. 주말에 아빠가 게임 금지 풀어주면서 뭐라고 하셨어? 내가 알아서 게임 시간 잘 지키면 카드고 피규어고 다 버린다고. 잘 지키지 않으면 카드고 피규어고 다 버린다고 했잖아. 그런데 너 어제 어떻게 했어? 엄마랑 아빠가 모르는 줄 알아? 밤에 잠 안 자고 또 게임했잖아. 그래서 아빠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상자채 버리고 나가셨어. 엄마 말이 빨라지고 길어지면 정말 화가 났다는 뜻이에요. 시준이는 그제야 엄마 아빠와 한 약속이 생각났어요. 몇 번이나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는 약속을 어겼으니까 이번엔 게임 금지를 풀어주는 대신 다른 벌칙을 하나 더 정했거든요. 시준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겨우 수학 숙제를 했지만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녁도 말없이 몇 숟가락 먹다가 말았어요. 다른 때라면 엄마가 더 먹으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말도 걸지 않았어요. 시준이는 일찍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카드랑 피규어를 얼마나 열심히 모은 건데요. 세뱃돈이고 할머니가 주신 특별 용돈이고 하나도 쓰지 않고 피규어를 사 모았어요. 그만큼을 다시 모으려면 아마 3학년은 되어야 할 거예요. 얄미운 경국인 녀석보다 많은 게 그것밖에 없는데 정말 속상했어요. 시준이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방문을 빼꼼히 열어봤어요. 엄마는 자러 들어가는지 거실이 컴컴해요. 아빠는 아직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시준이는 점퍼를 걸치고 손전등을 찾아 살금살금 집 밖으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오늘따라 엘리베이터의 불이 희미했어요. 시준이는 재활용 쓰레기장으로 갔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서 밖으로 나온 적은 처음이라 무서웠어요. 왠지 검은 그림자가 쫓아오는 것만 같아서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게다가 빗방울도 한두 방울씩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집으로 돌아가서 우산을 가져올 수도 없었어요. 엄마한테 들키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니까요. 시준이는 재활용 종이를 모아둔 곳에 손전등을 비췄어요. 아빠가 상자채 버렸다면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디에도 눈에 익은 상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풀이 죽은 시준이는 괜히 이리저리 손전등만 비춰보았어요. 아이 참, 아빠는 어디 버린 거야? 이번에는 플라스틱 통의 뚜껑을 열고 손전등을 비췄어요. 키가 모자라서 잘 안 보였어요. 시준이는 까치발을 하고 얼굴과 팔을 통에 걸치듯이 매달려 들여다봤어요. 피규어 비슷한 것도 없었어요. 끙끙거리며 팔과 다리가 저릴 정도로 들여다봤지만 없었어요. 비는 더 거세졌어요. 마치 이무기가 비바람 공격을 할 때처럼 내렸어요. 시준이는 힘없이 재활용 쓰레기통 뚜껑을 닫았어요. 시준이는 잠시 그러고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몸을 돌려 집으로 뛰어갔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빗물이 얼굴로 마구 흘러내렸어요.